인간은 예로부터 한 가지 강렬한 갈망을 품어왔습니다. 바로 타인을 이해하고 말과 행동, 그리고 심지어 침묵 뒤에 숨겨진 진짜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찰하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저 사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심연을 오래 바라본다면 그 심연 또한 당신을 바라볼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삶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이들에게 주는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인간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읽어내려 하고 본질을 꿰뚫어 보려 할 때, 그 순간 우리 자신 또한 시험대에 오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내면 속 어둠, 갈등, 두려움, 그리고 감춰둔 욕망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어떤 사람의 침묵은 1000마디 말보다 더 큰 불안을 불러일으키는가? 왜 사소한 몸짓, 피하는 눈빛, 팔짱 낀 손, 이 화려한 약속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가? 왜 우리는 때때로 그럴듯해 보이는 말에 속아 넘어가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달콤한 껍데기에 불과함을 알고 있는가? 니체는 인간의 본질은 결코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심리의 미궁과 같아서 행동 하나, 습관 하나, 반응 하나에도 숨은 의미가 층층이 겹쳐져 있습니다. 진정한 이해란 그들이 애써 감추려는 것을 꿰뚫어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니체의 시선을 통해 18가지 날카로운 심리적 진실을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간파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당신을 더 섬세한 관찰자로, 더 깊은 이해자로 만들어줄 원칙들입니다. 더 섬세하게 관찰하기, 더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가 강요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인간을 바라보기.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 여정은 단순히 타인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자신을 읽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음속에 두려움과 욕망, 그리고 그들과 똑같은 어둠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자, 이제 당신은 이 영혼의 거울 속을 들여다볼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진실에서.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는 몸짓과 침묵의 언어와 함께 진실. 몸짓 언어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누군가 당신 앞에서 난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눈길은 자꾸 피하고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꼬이고 몸은 살짝 뒤로 물러나 있는 모습 말입니다. 말은 꾸며낼 수 있고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동의하지 않을 때 굳이 아니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의 찡그림, 굳게 담은 입술, 팔짱 낀 자세만으로도 이미 방어적인 마음을 드러냅니다. 누군가 긴장했을 때 호흡은 가빠지고 어깨는 들썩이며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헤매며 마치 탈출구를 찾는 듯 보입니다.
반대로 진정으로 편안할 때 사람은 몸을 열고 시선을 마주하며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입니다. 니체는 외면은 단지 가면일 뿐이라 했습니다. 진정한 본질은 무의식적인 반응 속에 드러난다고. 따라서 한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서 있고 어떻게 호흡하며 심지어 어떻게 침묵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진실 교훈. 침묵은 가장 진실한 목소리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눌린 것이야말로 드러난 말보다 더 많은 진실을 말한다. 그리고 침묵은 인간 영혼이 가진 가장 강력한 언어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 질문을 받았을 때 침묵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가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숨기고 있거나 피하고 있거나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침묵은 무겁습니다. 그것은 마치 벽처럼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지요. 그러나 또 어떤 침묵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누군가의 특별한 말 때문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의 침묵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 침묵은 아픔일 수도, 공감일 수도, 혹은 무시일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읽고 싶다면 침묵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지 않은 말 속에야말로 진짜 중요한 진실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인간이 원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권력이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관찰해보면 인간의 모든 행동, 모든 선택, 심지어 가장 아름다운 꿈들조차도 결국 두 가지 강력한 동력, 야망과 두려움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진실 3. 야망. 모든 인간이 숨기고 있는 동력 야망은 단순히 돈이나 지위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갈망, 혹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눈에 존재하고 싶다는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군중 속에서 언제나 자신을 더 뛰어나 보이게 애쓰는 사람은 진정한 자신감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취를 끊임없이 자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잘한다는 증명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한 공허함을 메우려는 몸부림일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조용한 희생조차도 또 다른 형태의 야망일 수 있습니다. 나는 고귀하다, 존경받을 만하다는 시선을 얻고 싶은 은밀한 갈망일지도 모릅니다. 야망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겉으로는 순수하다고 믿는 수많은 행동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엔진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고 심지어 부정하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그들을 가장 강하게 지배하는 힘입니다. 진실 4. 두려움. 인간의 행동을 빚어내는 그림자. 야망이 인간을 앞으로 밀어낸다면 두려움은 보이지 않는 손처럼 그들의 반응을 지배합니다.
분노, 나약함, 그리고 폭력조차도 결국은 두려움이 쓴 가면에 불과합니다. 논쟁 속에서 쉽게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물건을 부수는 사람은 결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내면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요란한 벽을 세우고 있을 뿐입니다.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질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당신 마음속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차가운 침묵조차도 때로는 두려움의 전략입니다. 상처받을까 두려워 회피를 선택하는 것이지요. 사실 두려움은 인간 본질을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궁지에 몰려 더 이상 가면으로 숨길 수 없을 때 두려움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드러냅니다. 누군가의 두려움을 꿰뚫어 보는 자는 그의 영혼을 본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가면을 쓴다. 이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날 것 그대로의 진실입니다. 사람은 사회에 어울리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결국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수많은 가면을 뒤집어쓰며 살아갑니다. 진실 5. 지나친 공손함. 반드시 친절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공손하고 늘 미소 짓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안전함과 존중을 주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니체는 경고합니다. 과도한 공손함은 때로 진정한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갈등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지나치게 공손한 사람은 작은 충돌조차도 타인의 눈에 자신을 추하게 만들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감정을 숨깁니다. 그것은 고결해서가 아니라 미움받을까,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과잉된 친절은 일종의 통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는 빚을 지게 만들고 결국 더 쉽게 조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누군가를 잃고 싶다면 그가 평범한 순간에 어떻게 대하는지만 보지 마십시오. 그들이 불편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친절은 어떤 압박 속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가짜 친절은 압력이 높아질수록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진실 6. 원초적 본능은 여전히 모든 인간 안에 존재한다. 아무리 사회가 문명화되었다 해도 인간의 깊은 내면에는 여전히 원초적 본능이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수백만 년의 진화가 남긴 유산, 소유하려는 본능, 질투, 생존, 그리고 때로는 폭력성입니다. 겉으로는 온화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사람이 당신이 성공했을 때 격렬한 시기심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늘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정작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숨막힐 정도의 집착과 통제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 극한 상황에 몰리면 스스로도 상상하지 못한 행동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원초적 본능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일부이며 지워낼 수 없는 본질입니다. 문제는 단 하나,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고 다스릴 수 있는가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잃고 싶다면 그 사람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사회적 가면은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고
진짜 본능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것을 업신여기는 자는 위대한 것을 잃게 된다. 이 말은 값진 경고입니다. 매일의 사소한 습관들, 우리가 먹는 방식, 걷는 모습, 타인에게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은 결국 한 인간의 본질을 거울처럼 비추어 줍니다. 진실 7. 일상의 습관은 성격을 비추는 거울이다. 누군가는 수백 번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성실하다. 나는 진지하다. 그러나 말에 쉽게 속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일상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습관이야말로 성격을 드러내는 가장 정직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늘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자기 절제를 품고 있습니다. 늘 미루는 사람은 단순히 게으른 것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 시작한다면 불완전한 결과와 마주해야 한다는 공포 말입니다. 메모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규율과 장기적 안목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자주 일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삶의 가치를 지탱할 확고한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그들의 꿈이나 거창한 계획을 묻지 마십시오. 그들이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을 보십시오. 바로 그 사소한 반복이 운명을 만들어가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진실 8.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 중 하나는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상사에게는 달콤하게 말하면서 종업원에게는 거칠게 구는 사람, 그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권력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이, 노인, 가난한 이에게 인내와 친절을 베푸는 사람, 그는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격의 깊은 표현입니다. 반대로 약자를 짓밟음으로써 자기 존재를 과시하려는 사람은 그 순간 교만과 이기심이라는 본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니체는 사회를 하나의 거대한 무대라 부르며 모두가 연기한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지적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순간 가장 꾸밀 필요 없는 자리에서야 비로소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고. 그러므로 한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가 당신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만 보지 마십시오. 그가 자신이 하찮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본질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진실 9. 사랑은 인간 본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다. 사랑에는 언제나 광기가 있다. 그러나 그 광기 속에도 언제나 이성이 깃들어 있다. 이 말은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은 인간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빠진 순간 우리는 본성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가면은 쉽게 벗겨지고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사람의 본질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무대는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만이 아니라 당신의 자유와 꿈, 그리고 당신만의 길을 존중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당신을 가두는 벽이 아니라 당신이 성장하고 빛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됩니다. 반대로 사랑을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하는 사람은 당신을 묶으려 하고 통제하려 하며 심지어 당신을 작아지게 만듭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나눔이 아니라 소유입니다. 사랑은 달콤한 약속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상대방의 자유를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가로 드러납니다. 누군가의 본질을 알고 싶다면 그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십시오. 사랑은 그 어떤 관계보다도 빠르고 강렬하게 본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진실 10. 지나친 질투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질투는 사랑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계를 넘어설 때 더 이상 사랑이 아니며 두려움과 불안의 그림자가 됩니다. 강하게 질투하는 사람은 대개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스스로 충분히 가치 있지 않다고 느끼며 언젠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대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메시지를 감시하며 친구 관계까지 통제하려 합니다. 이것은 깊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투가 커질수록 사랑은 더욱 멀어집니다. 사랑이 자유가 아닌 속박으로 변할 때 그 관계는 더 이상 숨 쉴 수 없는 감옥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신뢰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 신뢰야말로 사랑과 소유를 구분짓는 경계선이다. 따라서 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그가 질투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가 자유로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두려움의 쇠사슬로 사랑을 옭아매는 사람인지를 말해줄 것입니다. 진실 11. 사람들은 남을 속이기 위해서만 거짓말하지 않는다. 때로는 자신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한다. 거짓말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언제나 남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괜찮아라고 부인하는 사람은 당신을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깊은 고통과 직면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나는 잘 지내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스스로를 최면에 걸듯 속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종 사람이 어떤 것을 격렬하게 부정할수록 그것이야말로 그 안에 숨겨진 가장 깊은 진실일 때가 많습니다. 아이러니한 진실은 한시라케아론 이것입니다. 우리는 더 쉽게 살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만 바로 그 거짓말이야말로 우리의 두려움과 약점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흔적이라는 것. 진실 12. 진실은 종종 달콤한 껍질에 쌓여 있다. 누군가가 아주 부드럽고 매끄럽게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 한편이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왜곡된 진실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결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실이 너무 거칠고 날카로워서 쉽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진실을 달콤한 설탕으로 덮고 약간의 풍자와 미소를 섞어 마치 삼키기 쉬운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여 세밀하게 듣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틈새들을 관찰한다면 진실은 여전히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저 교묘하게 포장되어 반발을 피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을 읽고 싶다면 말과 말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뿐만 아니라 말하는 방식, 멈추는 순간, 그리고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까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말하지 않은 침묵이 말보다 더 큰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 13. 쉽게 상처받는 사람일수록 더 깊은 내면을 가지고 있다. 니체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은 그의 가장 유명한 철학 중 하나로 남았는데, 그것은 한 가지 보편적인 진실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쉽게 얻은 기쁨으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성장시키는 것은 상처, 상실, 그리고 평생을 안고 살아가는 깊은 기억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강인함이 칭송받고 나약함은 단점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 반대편을 보았습니다. 상처받기 쉬운 사람일수록 영혼은 풍부하고 내면은 더욱 깊다고, 그들은 남들보다 세상을 더 깊이 느낍니다. 한마디 말, 한 번의 시선, 한 차례의 배신조차 가슴 깊숙이 새겨집니다. 그만큼 고통도 크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강한 공감과 이해의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상처를 이겨낼 때 단순히 강해질 뿐만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지혜와 통찰을 얻습니다. 그것은 상처받지 않은 이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촌면는 눈입니다. 상처는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으로 향하는 문, 내면을 넓히고 영혼을 깊게 만드는 관문입니다.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은 결국 더 큰 사랑과 더 큰 힘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실 14. 기억은 인간의 행동을 형성한다.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기억의 지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지도야말로 그들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 맺을지를 결정합니다. 한번 배신을 겪은 사람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늘 경계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세상을 더 신뢰하며 가볍고 관대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실패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갇혀 새로운 도전을 평생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는 그 실패를 발판 삼아 일어서고 더 나은 자신을 증명해 내기도 합니다. 과거는 결코 단순히 과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의 모든 반응, 모든 선택, 모든 감정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지나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억이야말로 현재의 본질을 비추는 가장 선명한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의적 의지는 인간의 근원적인 동력이다. 모든 행동 뒤에는 크든 작든 숭고하든 이기적이든 결국 한 가지 깊은 갈망이요 숨어 있다. 세상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이다. 진실 15. 모든 인간은 통제를 갈망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랑 안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인간은 은밀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 상황을 쥐고 싶어 하고 주도권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엄격한 아버지는 단순히
자녀가 더 나아지길 바라서만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 명령하기 좋아하는 상사는 꼭 그가 가장 뛰어나서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이 흔들릴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사랑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이는 단순히 아끼고 보살피는 것을 넘어 상대의 선택 하나하나를 대신 정하고 그들의 발걸음마저 통제하고 싶어 한다. 권력에 대한 야망은 부정할 수 없는 본능이다. 누군가의 권력이 위협받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라. 그 순간 그의 본성이 드러난다.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속 깊은 불안이 더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진실 16. 아무도 완전히 순수하지 않다. 모든 인간의 영혼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그것은 질투일 수도, 이기심일 수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억눌린 폭력적 욕망일 수도 있다. 늘 고결해 보이는 친구도 속으로는 당신과 자신을 은밀히 비교할 수 있다. 가장 다정한 연인도 때로는 질투와 집착 속에서 당신을 독차지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자신조차도 아무리 애써도 마음속 어둠을 완전히 지워낼 수는 없다. 진정한 강함은 바로 그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 직면할 때 비로소 생겨난다. 위험은 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데 있다. 완벽한 척할수록 마음속의 그림자에 휘둘리기 쉽다. 따라서 사람을 읽는다는 것은 그들의 말과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애써 감추려는 부분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통제력을 잃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진실이 드러난다. 진실 17. 인간은 두 극단에서 가장 본질을 드러낸다. 절대적인 권력 혹은 극도의 절망. 주의 깊게 보라. 한 사람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는 더 이상 가장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다. 그 순간 야망, 자비 혹은 잔혹함과 같은 진짜 본성이 가식 없이 드러난다. 반대로 한 사람이 극도의 절망 속에 빠져 모든 것을 잃게 되면 겉껍질 또한 무너져 내린다. 그때 우리는 그의 나약함, 이기심 혹은 지금까지 드러내지 않았던 엄청난 내적 힘을 보게 된다. 오직 정상과 나락에서만 가면이 벗겨진다. 따라서 누군가의 본질을 알고 싶다면 그가 그런 순간을 맞이했을 때를 관찰하라. 진실 18. 타인을 읽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읽어라. 이것은 마지막 진실이자 가장 중요한 진실이다. 니체는 경고했다. 시면을 오래 들여다보는 자는 시면 또한 그를 들여다본다. 그 의미는 이렇다. 타인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읽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쏟다 보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잃을 수 있다. 왜냐하면 타인을 바라보는 매 순간 동시에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야망가를 이해하고 싶다면 당신 안에 어떤 잠든 갈망이 있는지 돌아보라. 어떤 질투심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통제권을 잃을까 두려워한 적이 없는가? 그리고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과거의 고통을 듣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타인을 읽는 능력은 자신을 직시할 때 비로소 깊어진다. 자신을 이해하게 되면 타인을 더 잘 이해할 뿐 아니라
니체가 인간의 가장 큰 승리라 여긴 정신적 자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된다. 결론. 니체의 사상에 기초한 18가지 심리적 진실은 단순히 타인을 읽는 방법을 넘어서 자신의 영혼을 비추는 문을 열어준다. 결국 인간 삶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의 길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